예, 2020년 10월 21일 우량감자의 선물의 활용. 오늘 저희 포지션도 무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선물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선물의 활용은 그렇게 좀 간단하니까 긴 내용은 아닐 건데, 우리가 현물보다는 레버리지가 큰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쿵푸 팬더에서 나오는 명대사죠. Yesterday is history, 그다음에 Tomorrow is a mystery, 그다음에 Today is a gift. 그래죠. 어제는 역사지만, 그리고 내일은 미스테리,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Today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라는 것을 프레젠트라고 말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투자가 왜 어렵냐면, 미래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래를 모르는 것인데, 자, 그럼 미래를 모르는 것이니까 불확실성에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스테리한 미래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규모 자금을 활용을 하는 기관이나 메이저들은 어떻게 이 선물을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아비트리지, 차익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모든 투자 상품들은 가격 차이가 거래되는 곳에서, 거래되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비슷한 상품끼리 파생 상품과 현물과 파생 상품의 차이가 발생함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무위험을 하고, 무위험 리스크를 완전히 제로로 줄인 상태에서 그냥 이 차익 거래를 이용해서 따먹는 거죠.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베이시스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서 지금 현물과 선물 간의 그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물이 현물보다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콘텐고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이 항상 콘텐고로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게, 현물을 매수를 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콘텐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현물 바스켓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선물을 합성을 해서 그 차이를,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게 되면 그 차이가 수익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거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게, 프로그램으로 이 현물 바스켓을 구성을 한 것을 그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그냥 바로 체결하고, 선물도 그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차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노 리스크를 만들고 로우 리턴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극단적인 리스크 감소죠. 리턴은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자금이 많이 운용되는 데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활용되는 기법이죠. 이거를 사실은 비율을 해서 리스크를 조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리턴을 조금 더 올리는 이러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게 되죠. 다음은 이제 선물은 방향성 투자를 하게 돼 있죠. 대부분 이제 소액으로 하는 분들은 못하지만 뭐 거액으로 배팅 하시는 분들 있죠. 뭐 개미 투자자들 말고 슈퍼 개미들 뭐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현물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그 선물 그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매도 호가를 잡아 먹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레버리지가 큰 선물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큰 자금 규모를 이용하는 데는 편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또 한 가지 장점은 하락에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에만 배팅을 할 수 있잖아요.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개미화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락에도 배팅이 가능하죠. 물론 기초 자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또 단점이기도 하지만 하락에도 배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꾸로 타는 사람 경우에는 이제 상승과 하락에 모두 손실이 가능하죠. 빠르게 계좌가 불어날 수 있고 빠르게 계좌가 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사실 주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키운 걸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사실상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 이 방향성 투자에 재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빠르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예탁금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르게 계좌를 불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방향성 매매에 재능이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네요. 내 계좌는 빠르게 녹지만 나는 트레이더의 그 방향성 투자에는 자질이 없다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선물 투자를 방향성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되는 것 같다가 안 돼요. 결국에는 계좌가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한 2, 3년에 걸쳐서 두 번 정도 실행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 투자는 저는 접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그럼 뭐 분명히 있죠. 방향성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지만 그 중에 이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주식에 합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방향성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다 재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패스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파생 결합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DLS, ELS 등 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거 무조건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프로핏만 추구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 프로핏만 추구하다 보면 무위험 상품이 채권이나 파생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그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더라도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발생하죠. 모르고 들어간 거죠. 모르고 들어가니까는 100% 손실 나는 이런 결합 상품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확률은 적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투모로우는 뭐다?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조절하는 게 답입니다. 10년을 벌었더라도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는 게 이런 투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만약에 이런 결합 상품에 들어가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게 어떠한 상태에서 수익이 나고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들어가시더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몇 개월이 묶이고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냥 쉬운 상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대부분 수익을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투자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확률이 높으니까 첫 번째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고 했더니 나중에 손실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시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무위험 상품을 보시면 이 파생 상품에 일부, 이게 파생 상품이 이제 레버리지가 크니까 뭐 채권형과 결합을 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채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년짜리 상품이다 그러면 한 90%의 자금은 1년 만기가 남아있는 채권을 삽니다. 채권.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나오겠죠. 물론 이 채권에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죠.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 그러면 여기서도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또 채권 수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는 쪽으로 포지션을 이제 잡아 놓는 상태에서 파생 상품을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냥 파생 상품에서 수익이 같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수익이 더 증가를 하는 거고, 뭐 파생 상품에 손실이 나더라도 이걸 10% 했으니까 10% 완전히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에서 채권에서 한 11%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뭐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런 안전한 상품들도 있고, 대신에 좀 파생 상품에 좀 그 비율이 적으니까 수익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항상 보고, 리스크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든지. 이게 프로핏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같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구조로 된 상품인지 확인을 하시고 항상 하더라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는 이제 장기 투자, 이런 현물에 대한 반대 포지션으로 해치를 하는 거죠. 왜 그 반대 포지션으로 우리가 우리가 현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 곡선이 이렇게 되죠. 그럼 선물을 매도를 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 현물은 뭐 수익이 나겠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 하는 거는 손실이 나죠. 대신에 반대로 가도 뭐 선물은 수익이 나겠지만 현물은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나죠. 이게 더하면은 똔똔이 됐죠. 그럼 이걸 왜 뭐하러, 이런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는데 이걸 뭐하러 투자를 하느냐. 현물을 장기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현물을 투자할 경우에 이제 지수와 연관이 많은 주식을 사겠죠. 보통 그러니까 우량주죠. 우량주는 이제 주가 지수랑 연동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자, 이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이유가 뭐니까, 뭐 복리 마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죠.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데, 자, 이것을 제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이 회사는 계속 돈을 잘 벌고 우량 주고 성장성도 계속 있고 그다음에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팔아야 될까요? 자, 이게 뭐 우량주니까 배당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주주들은 이제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내죠. 그럼 이걸 팔게 되면 세금도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뭐 주식 시장이 게 대부분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 하락, 이게 거품이 이제 꺼지는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은 하락 시에 이걸 팔지 않고 넘어가려면 세금도 절세를 하고 여기에서 이만큼의 손실을 해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변동성이 증가할 만한 지금 그 미국 대선이 있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지금 메이저 이벤트가 앞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어 가지고 이 뭐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분들은 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30% 떨어졌네 그러고 예, 제가 뭐 한 1,0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어디서 또 여기서 1,000만 원 또 땡겨서 싼 값에 사면 되죠. 그런데 한 10억, 100억씩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예? 이거 한 30%, 10%만 빠져도 1억, 10억이 날아가요. 며칠 사이에. 이거 정상적인 이 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이벤트가 앞에 놓여 있어요. 예? 대통령 대선 선거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출렁일 거란 말이에요. 예? 누가 되든 조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출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메이저 이벤트를 넘어갈 때까지 해지를 하는 거죠. 뭐 나머지는 놔두더라도 이거 장이 안 좋아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어. 예? 그러면은 뭐 폭락론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저는 가져가야 돼요. 이게 이 기업은 내가 몇십 년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이 기업이 계속 성장성을 가지는 날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해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을 투자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 평가 가치가 7억이 됐어요. 7억.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그 선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그 선물에서 수익 난 거를 여기다 다시 보태는 거죠. 보통 그래서 그 분산 투자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식을 뭐 가져가더라도 현금을 뭐 30%에서 50%는 꼭 가져가라는 이유가 그거죠. 이것도 사실은 해지의 한 차원이에요. 거기에다 또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현금을 채권에 갖다 놓으라 그러죠. 이 현금 총알이죠. 총알을 채권에 넣어놓으면 이런 시기에 쭉 계속 같이 가져가다 보면 이런 그 채권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또 추가로 투입을 할 수 있고요. 이 채권보다 더 이제 레버리지가 큰 상품 선물로 해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큰 이제 이게 그 제자리로 주식이 찾아왔을 때 여기에서 멘탈 깨져서 주식을 팔아 넘기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죠. 뭐 지금 70억, 7억으로 10억에서 7억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선물에서 다시 3억이 그 레버리지를 쫙 잘 맞춰서 현물에 대해서 맞추면은 또 3억이 추가로 나죠.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제자리로 오면 30% 떨어진 게 제자리 오면은 50%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훨씬 더 10억이 되었을 때 50%면 15억으로 돼버리는 거죠. 제자리로 왔을 때만도. 이런 식으로 예, 분산 투자, 장기 투자의 해치의 형태로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도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음은 선물과 옵션의 합성인데 이거는 개인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선물 한 계약당 이제 옵션 매도를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개인들은 할 수가 없지만 사실 그 현물 코스피 200을 매수한 사람들이 그 콜 매도를 배팅을 함으로써 이거 왜 하느냐? 그 수익이 나는 구간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현물을 들고 가는데 사실은 상승할 때 좀 더디게 올라가죠. 더디게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쭉 떨어지는데 지금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이면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정말 이 지점보다는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하락의 리스크는 하락의 그 압력은 적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그 우리가 수익이 나는 구간인 이제 현물에서 내가 산 시점에서 이만큼 올라다가 이만큼 뭐 이렇게 오겠죠. 주가가 이렇게 오게 되더라도 이는 추가 수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기 요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락할 때도 그 범위를 더 넓히는 거죠.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보면은 이 정도 수익은 추가 수익은 올릴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 지점을 더 벗어나게 돼버리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현물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손실이 더 작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 있고 커버드 풋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은 선물 옵션 합성은 이제 개인들이 하기는 힘들고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선물과 옵션을 합성을 해서 저도 이제 그 실제로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한번 구성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만들어 놨거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아이고 980만 원이나 제가 요즘에 들어갔거든요. 하락을 하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하네요. 한 150계약 정도 들어갔네요. 푼 매도가. 근데 너무 그 내가격으로 해서 외가격이긴 한데 너무 등가격과 같은 데 들어가 버려서 그런 건지 하락하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해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선물 활용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옵션은 좀 많이 복잡해서 할 게 분량이 많거든요. 뭐 좀 나눠서 해야 될지 같이 하게 되면 좀 분량이 좀 많아지는데 오늘 뭐 일단은 제가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보고요. 오늘은 여기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방향성 투자와 해지의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옵션 합성, 선물 옵션 합성 이런 것들 그리고 파생 상품 들어갈 때도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선물을 가지고 추천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해서 자금이 많이 불어나 있을 때 이런 메이저 이벤트가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 자산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슈퍼개미가 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절실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도 뭐 개인이 채권을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조금 힘들겠지만 채권형 펀드가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그걸 안 하더라도 항상 현금 비중을 30에서 50%는 항상 같이 가져가는 걸,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가져가는 것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거든요. 내 전 재산을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 그러니까 총알이라 그러죠. 결국엔 현금 자산을 계속 30에서 50%를 유지하면서 가져가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옵션 투자와 옵션이 어떻게 합성을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옵션 투자는 방향성 투자 말고도 변동성이라 그러죠. 변동성 축소 전략과 확대 전략과 여러 전략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한 일주일 동안은 좀 가족들과 함께 그냥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지낼 거고요. 간간히 쳐다는 보겠죠. 그런데 메이저 이벤트가 앞으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만기 가까운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